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북한 땅에 있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직 정치만 하면 골든 크로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죠. 평가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골든 크로브입니다. 크로브. 정직 정치하면 골든 크로브가 아주 높아질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직 정치해야 정치가 안정이 돼.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국가 발전에 힘쓸 수 있는 것이에요.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 에너지를 모두 안정시키는 데 써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올 스톱 되는 것이에요. 정치 안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7강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강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륙붕 7강구입니다. 7강구. 나라마다 육지 영토가 있는가 하면 바닷속, 즉 해양 영토가 있습니다. 해양 영토.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륙붕. 대륙붕이라 그래요. 그 대륙붕인데 왜 강구란 이름을 붙였냐? 광구. 이 광구라는 말은 석유나 석탄 등을 채굴하는 그 범위와 구역을 강구라 그럽니다. 광구.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해저를 8강구로 나눴어요. 8강구. 몇 강구? 8강구. 8강구. 제1강구는 인천 앞바다에서 충청도 서해안까지를 제1강구. 제2강구는 충청도 서해안에서 전라도 서해 앞까지를 제2강구. 제3강구는 전라도 약간 밑지역을 제3강구로 나눴습니다. 제4강구는 전라도에서 더 밑에 지역, 더 밑에 지역을 제4강구라. 제5강구는 제주도 근교를 제5강구라고 했어요. 강구. 제6강구는 남해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을 제6강구라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제7강구입니다. 제7강구입니다. 제7강구는 제주도 동남쪽 이어도 지역인 지금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제7강구로 합니다. 제7강구. 제8강구는 경북지역과 강원도 앞바다 지역을 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제주도 동남쪽 이어도 지역인 제7강구에 대해서 럭키7입니다. 제7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7강구는 1969년 UN 극동경제위원회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아주 많이 있다.
사우디에 10배가 매장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도에 이제 69년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70년도부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포함입니다. 제7강국에 대한 군침을 세 나라가 또는 대만 포함하니까 어떤 분들은 네 나라가 군침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선제로 반응을 보이기를 이제 바다 해양 영토 대륙붕을 제8강구로 나누어서 연구하라 하면서 바로 제7강구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이제 노른자. 그런데 그 제7강구는 일본하고도 겹치고 중국은 조금 적지만은 아무쪼록 세 나라가 모두 눈독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1970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해저 강물 자원 개발법을 제정하고 한국 주변 해역 8개 해저 강구의 영유권을 이제 정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일 간에 겹쳐진 구역이 있어서 이거 문제인데 거기가 바로 레키섬은 7강구입니다. 7강구. 한국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대륙붕의 영유권이 있다는 대륙 영장론에 따라서 7강구 우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해저가 우리나라에서 뻗어나가서 쭉 간 데가 7강구인데 일본 가까운 데까지. 일본은 바로 600m 밖에 안 돼. 거기까지 가서 일본 옆에 가서 푹 꺼진 거야. 해저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붕으로 해서 우리 것이다. 자, 일본은 우리하고 일본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중간선 경계를 해야 맞는다. 그래서 등거리로 중간선을 긋고 그 안에 속한 대륙붕만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가까우니까 우리 것이다. 우리는 대륙붕이 밑에 해저가 한마디로 바위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뻗어나간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이다. 그런데 논란이 많이 된 거예요. 이거 일본 것이냐 우리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1974년 1월 달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되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건 아예 우리가 꿈도 못 꾼 일인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할 수 없이 또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방법이 맞아요. 국제법이. 그냥 국제법이 바꿔진 것이죠. 그래서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협정 기간을 1978년부터 50년 동안이니까 2020년 한마디로 2028년까지 한다는 것이 한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년. 한일 양측은 2004년 공동위원회를 열고 탐사 내용을 교환하기로 했지만은 일본이 아주 머리가 영리하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 탐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돈도 없고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철수를 한 거예요. 왜냐? 한 개 시추공을 뚫는 데 드는 비용이 1,000억인데 우리나라 돈이 없어. 그 당시는. 그리고 또 일본 건드려봤자
우리나라가 못 사는데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한참 해야 될 때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약간 또 불이익을 주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맺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하면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래서 2010년 3월 일본은 공동연구를 종료를 하고 완전 철수해버렸어요. 2010년도에. 공동탐사는 이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9년 UN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UNCLCS라 그러죠. 51개국의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우리나라는 어떤 파인지 일본은 약 3만 페이지 어마어마하게 연구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8페이지. 그러니까 강요들이 문제야. 여러분 잘 들어요. 광녀들이 돈 주고 그냥 삶아버리면 그냥 슬그러머니 이거 이완용 수법이야. 반드시 선진국은 돈이 많으니까 어떠한 모든 것을 협상할 때에 협상자에게 돈을 한 50억이나 100억 줘보세요. 슬그러머니 그냥 빠지. 이거의 문제예요. 이거의 매국노들. 그러니까 애교 담당한 사람들이 애국심이 투철해야 되면 투철해야 돼. 살살 핑계대서 우리나라를 손해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이 길러져야 돼요. 그런 와중에 또 중국이 대륙붕 영장론을 앞세워서 제7강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제7강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 10배로 현 시가로 어떤 사람은 6천조, 어떤 사람은 8천조의 채산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8천조. 몇 조? 8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 아닙니까? 500조. 500조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500조인데 8천조면 우리나라 몇 년 동안 가만 묵고도 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마지막 승보수가 노다지 광산인 제7강구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만 제7강구라는 노래도 있어요. 한때 제7강구 그 노래에 이것을 사실은 이따 마지막 한번 이걸 여러분 저는 잘 못 부릅니다. 이것을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제7강구 노래. 그래서 2028년 한일 공동조약이 종료가 되면 제7강구 약 90% 이상 지역이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으로. 어디로? 일본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저 그냥 가만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 서두르지 않냐고 슬슬 빼고만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7강국 문제로 중국이 또 그 옆에다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기다 빨대를 딱 꼽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륙붕 개발해가지고 석유를 살살 빼먹고 있어요, 지금. 빨대를 거기다 꼽아놓고. 석유를 채취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또는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이것을 태클을 거니까 문제예요. 제7강국이 한일 마지막 승부처. 이것을 우리나라 한일이 좀 가장 큰 보물이고 보호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 제7강국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저는 제 7강구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저한테 맡겨주면 8천조 이익이 있는, 우리가 반만 해도 4천조입니다. 4천조. 약 우리가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 해법을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라고요. 첫째입니다. 첫째. 자기는 정직 정치로 국정이 안정이 되어야 제7강구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뭐에 안정이 된다? 국정. 국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이념 편가르기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주받은 정치야. 이념 정치로 진영 논리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나 그랬죠? 이념 정치는 저주받은 정치라고. 이념 논리를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저는 여순 반란 사건을 너무 잘 아는 그런 목사라고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이념 정치는 국익의 백해무익이야. 백해무익. 이게 뭔지 그런 것이. 이념 논리 정치를 하면 무조건 서로 죽이는 것에 앞장서는 거예요. 서로 죽여야 돼. 이념이 안 그렇습니까? 이념 논리 정치를 하면 우리 내부 우리끼리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왜냐? 너는 좌파 나는 우파. 그 무서운 것이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그게 이제 총화가 뭔지 아세요? 6.25 동란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다 남노당 짓거리야. 남노당. 뭔 노당? 남쪽 공산당 짓거리라고. 배우가. 나는 다 알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어찌 그렇게도 뭘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역사학자들 보면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JTBC처럼 비하인드를 볼 줄 알아야. 비하인드. 뭐인드? 비하인드를 볼 줄 알아야 돼. 거기서 앞장선 사람은 그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앞잡이야. 앞잡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 사업 여러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 그 새끼들이 뭔지 뭘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다 찬성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냐 우파냐 얼마나 우리나라 국내 정치 형편이 한마디로 말해 지금 여야 정치 체계가 아니고 이념 논린 좌우 프레임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뭐 민주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여야가 늘 싸워야 된다. 우리나라 정치판 여야 정치입니까? 건설적인 여야 정치 아니야 지금.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좌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국내 정치 형편이 건설적인 여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건설적인 여야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요. 지금 건설적인 여야입니까? 좌우파 우파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앞으로 대통령 선거 되면 여도 돼도 안 되고 야도 돼도 안 됩니다. 어차피 좌파 우파 또 싸움이야. 나라 되겠습니까? 무소속에서 나와가지고 평정하고 다 하나 돼서 국론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7강구를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강구를 개발하려면 정직 정치로 국격을 높여야 돼요. 뭘 높여야 한다? 정직 정치로 국가 브랜드를 올려야 돼. 국가 간의 모든 문제는 힘에 놀리고 국격이 높여져야 되고 국가의 기상이 높여야 되고 국가 브랜드가 높여져야 이거 말이 조금 좀 먹혀 들어간 거예요. 국격이 낮춰지면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정치하면 안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날마다 대통령 물러가라 대통령 물러가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뭔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국격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국격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정직 정부 만드는 것이에요. 국격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정직 운동하는 것입니다. 정직 운동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국격이 높여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인사도 충성 뭐 어떤 것 봐도 정직 몇 년 동안이라도 정직 구호를 인사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직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정직이 될 겁니다. 저도 그동안에 정직한 삶을 많이 못 살았습니다. 저도 한갑이 넘고서 그렇구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정직이 자산이구나. 이걸 느껴서 깨달았어요. 저도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남은 세월 동안 내가 정직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한번 보내봐야지. 저는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세계는 정직 정치하는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예요. 제7강구를 찾아오려면 정직 정치로 세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정직 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정직 정치로 정직 운동으로 일본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7강구를 찾아오려면 정직 정치가 필수입니다. 필수. 뭐 필수라고? 정직 정치가 필수. 그러려면 7강구 못 찾아와요. 못 개발한다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 해결의 해법을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전 세계 소녀상을 없애는 조건으로 일본과 협상을 하되 독도 문제와 7강구 문제를 묶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독도 문제로 계속 있으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뭔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일본은 독도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냐고 사이좋게 의좋게 7강구를 우리 개발하자 하고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녀상을 전 세계의 소녀상을 몽땅 해서 소녀상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놔두고 옛날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관계가 이제는 좋아져야지. 피차 간에 싸우면 일본도 손해, 우리도 손해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만 손해가 일본은 더 손해를 당한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지 오신 말.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나 서로 좋게 사는데 정치 패거리들 이놈 새끼들이 아주 문제야. 일본도 우익이 문제고 우리나라도 지나치게 또 옛날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 그거 가지고 물건 친일 청산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놈 짓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서 나가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도 부족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동안에 36년 동안 고통을 안겨주고 뭐 임진왜란으로 이거 수없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꼭 알아주시고 우리는 이제는 서로 좋은 이웃으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항구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 정치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우리나라에 몇 천조? 약 6천조 이익이 있습니다. 6천조가 적은 돈입니까? 석유, 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양쪽 국민은 서로 좋게 살려고 힘쓰는데 정치판이 문제예요. 정치판이 문제. 차기는 통큰 지도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야 돼. 멋지게 아름답게 해결해야 돼. 그것이 서로 사는 길이고 서로 유익한 일이고 서로 필요한 일이에요. 제7강국 문제는 독도 문제보다 1000배 중요합니다. 득이 있어요. 제7강국 문제는 위안부 문제보다 10,000배 우리나라 국이 있어요. 몇 배? 10,000배! 몇 배? 10,000배입니다. 10,000배! 그렇게 예상 못합니까? 한 풀어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독사가 독 때문에 죽어 나중에. 이보다 큰 자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유익, 큰 재산이, 큰 보배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한번 제7강구라는 노래를 한번 여러분 아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난인가 그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7강구입니다. 제7강구. 제7강구. 제7강구입니다. 흑진주랍니다. 흑진주 7강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7강구입니다. 7강구. 이제 구호하면 좀 하시겠습니다. 자기는 7강구 문제를 명쾌하게 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눈을 뜨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